네, 안녕하세요. 21대 국회의원 동대문을 장경태 의원입니다. 이번에 22대 총선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부터 동대문 또 젊은 변화, 새로운 동대문을 외쳤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동대문 을의 지속적이고 또 젊은 변화를 위해서 열심히 뛰려고 이번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제가 학교를 거닐면서 지냈던 전농동, 또 함께 거리를 거닐면서 지냈던 답심리, 또 지금 살고 있는 장안동 많은 주민들과 함께 실제 호흡하면서 정말 제 인생의 반을 함께 살았고 또 이후에도 함께 살아갈 우리 동네 동대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말씀은 제발 좀 윤석열 정권 좀 멈춰주세요 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말씀들,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 소통과 이런 부분도 더 조심스러워지고 있고 여러 이 정치적 상황도 또 외교 안보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말씀 많이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 이제 이 지역 내 오랜 수건 현안들, 예를 들면 면목선 설치라든지 또 우리 이 서울 대표도서관의 추진, 또 동부간선도로 등의 추진 등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경청하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에 청량역 종합개발계획이 국토부에서 발표가 됐었는데요. 아마도 이때 계획과 지금 이 용역 과정에서의 조금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아직 예타 확정 발표가 나지 않은 면목선과 강북횡단선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예측 수요와 또 GTX PC 노선이 들어옴으로써 더 교통의 중심지로서 더 발전하게 될 청량역의 위상을 생각했을 때 아마 청량역 종합개발계획은 앞으로 우리에게 곧 다가올 미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예타 과정에서의 어려움들, 현재 수요와 예측 수요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량역 버스 완승센터의 지하화를 비롯해서 종합개발 계획이 아마 보다 더 촉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면목선과 강북횡단선의 이 예타 확정 발표가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총선 이후로 예상되는 면목선 설치의 확정, 그 이후에 보다 더 늘어나게 될 교통 수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전농동과 장안동과 면목동 등의 교통 수요가 더 청량역으로 집중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GTX PC 노선의 환승 청구가 되면서 앞으로 이 의정부 방면에서 또 남양주 방면에서 쏟아져 들어올 많은 이 교통 수요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청량역의 종합개발 계획의 미래 어떤 이 가능성을 훨씬 더 높여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지금의 예측 수요와 미래의 개통 이후의 예측 수요는 또 확연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들이 함께 더욱 더 반영되면 저는 더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 내 수건 사업들, 면목선의 확정, 그리고 서울대표도서관의 신속 추진, 그리고 지금 동부간선도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장안동 물류센터와 더불어서 구민회관의 재건축 등이 지역 내 현재 아주 부각되고 있는 현안이고요. 그와 관련된 여러 종합개발 계획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0년에 청량역 종합개발계획에서도 발표됐듯이 이 전농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이 학교와 창업밸리 등이 연계된 발전 계획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보다 더 시립대라는 대학교 공간이 동대문구 주민들이 보다 더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자 교육시설로서 활용할 수 있는 계획들, 또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창업이나 어떤 도전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특히나 또 동대문구가 여러 가지 기업들의 수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보다 더 이 스타트업 밸리 등이 더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들도 이미 조금 마련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보다 더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거고요. 또 기존의 계획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기 설치된 공원들의 이 현대화 사업들,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원 시설물들의 어떤 여러 가지 현대화 과정들도 필요하다 보고요. 전통 시장의 경우도 사실 이번에 뭐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역화폐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가 저희가 일부 예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통시장 등이 지금 많이 좀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현대화가 이 격차도 많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 천장 캐노피를 한 시장과 아닌 시장의 격차도 좀 크고 각 시장마다의 특색이 좀 없다. 그래서 각 시장마다의 좀 물품의 특색을 좀 혹은 전문 시장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의류 전문이라든지 뭐 식료품 전문이라든지 뭐 공산품 제조품의 어떤 전문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의 전문성도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두루두루 경청해서 시장의 여러 가지 현대화 모델도 좀 만들어가고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판로 개척을 위해서라도 동대문구 차원에서만이라도 특히 동대문은 이제 큰 이 청량리 청과물 시장이라든지 경동시장 등을 함께 껴안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플랫폼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판로 개척까지도 함께 공동으로 할 수 있으면 시장 상인들에게 또 시장 상인들이 보다 소비자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는 의견도 많이 듣고 있어서 그런 의견들도 좀 제안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 학령 인구 감소의 문제는 저출생의 문제와 좀 더 결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교육 문제 먼저 말씀드리면 공교육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초등, 중등 교육에 먼저 한정해서 초등교육에 대해서 만족도는 매우 높아요. 저희 동대문구가. 근데 이제 중등교육, 특히 고등학교에 대한 아쉬움들이 특히 전농동에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안동에 있는 학부모님들께서도 동대구고 진학을 원하시는데 자꾸 이제 다른 학군 내에 다른 지역에 학교를 간다는 것이 사실 아쉬운 부분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중학교에 이 어떤 분반을 설치해서 분교를 설치해서 고등학교를 뭐 신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형태들을 서울시 교육청과 상의를 했고요. 그래서 2025년에 그때 검토하는 회의가 있을 때 그때 좀 더 종합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중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사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이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는 장안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또 사교육에 대한 부분들, 열망들이 좀 더 충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번에 제가 임기 중에 개통했던 2416 버스 등을 통해서 이 버스로 이 강남 대치동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 교육 수요를 좀 더 보완한 측면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전농동 같은 경우가 이제 학원가가 좀 다시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학원 원장님들과의 상의도 하면서 좀 더 좀 교육 인프라를 늘릴 수 있는 또 실제 교육 입시 설명회들을 추진하면서 인프라를 좀 확대하고 교육 정보가 부족하지 않도록 사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실제 지금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말씀을 하셔서 이 전국 초등학교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 초등학교 학교 입학 연령 등이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부분도 이 분교 형태가 아닌 신설 형태로 저희가 추진하다가 안 됐던 것들은 서울의 인구가 특히 서울의 인구 중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신설을 어렵다는 것들이 이제 그동안 많은 이 지역 현안 사업에서 나왔던 제기됐던 문제점들인데 마찬가지로 지금 초등학교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동 지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노력 등이 함께 연계될 때 저희가 좀 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보관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지는 않을까요? 일단 저희가 사실 뭐 다른 지방 도시처럼 특히 이 다둥이 혹은 이 출생 시에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좀 더 구 차원에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라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가 교육지원비 예산 100억에서 120억으로 늘렸거든요. 근데 재정자립도는 17위인 우리 구가 25개 구 중 17위인 우리 구가 현재 2위에 교육지원비를 지출하고 있는 구로 많이 늘렸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교육지원비를 증액하는 것만큼 학교 시설이나 학교 여건을 개선하는 것만큼 이 그러니까 출생에 대한 유아 지원에 대한 보육에 대한 지원이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좀 더 예산과 또 물론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을 늘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아이를 키울 때 또 가장 중요한 점이 보건의료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플 때 소아과가 너무 이 서는 줄이 너무 길거나 이럴 경우에 너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내 저희도 보면은 소아과가 전체 소아과를 전문의로 가지고 있는 병원이 한 1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전문의를 5명 이상 보유한 병원도 한 곳이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래도 이 보건의료 환경이 좋은데 그와 관련된 지원 제도도 좀 더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뭐 관내에 달빛 어린이병원 같은 것들을 지정하고 또 이 지정해서 여러 가지 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우리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될 텐데요. 뭐 상대 후보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수를 한번 전체 다 검색해보고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방금도 한 10여 개의 소아청소년과 전문 의원이 있고 또 전문의 5명 이상 확보한 병원이 1개가 있는 것도 당연히 지금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병원들을 보다 더 야간에 혹은 응급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달빛 어린이병원의 지정과 함께 맞닿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동북권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동북권 중에서는 뭐 광진보다는 동대문이 동북권의 중심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동대문구가 좀 위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유치할 만한 부지라든가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생각하시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 시립 어린이병원 유치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넓은 부지를 요하진 않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 동대문구에서도 부지 마련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현수막 보고서 이제 상대당에서도 어린이병원 유치 부분을 내걸고 계시는 부분도 있어서 네. 공통된 공약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달빛 어린이병원은 이제 이 병원을 지정하는 거고요. 기존에 이제 서울시의 의료 지원 정책을 얘기하고요. 시립 어린이병원은 원래 어린이병원 신설인데 원래 이제 강북구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지금 뭐 다시 재공모해서 설치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립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부지도 있지만 서울시에서 이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뭐 수용이든 매입이든 해서 어린이병원 선정만 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가지 교통 여건과 정주 여건을 함께 고려해서 시립 어린이병원이 선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 동대문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하다못해 시립 도서관 부지라도 함께 이 맞닿아 있는 부분을 배정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죠. 정말 그동안 너무 어려움이 많은 시기였습니다. 겨우겨우 코로나 위기를 극복했더니 또다시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그만큼 중요한데요. 저도 여러 가지 중앙 무대에서 또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의 높아진 수준과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보다 더 노력하는 정치인 또 출근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이 원하시는 교통 문제, 교육 문제, 의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가장 초심을 잃지 않고 평범한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